2023년 상반기에 15인치 맥북 에어가 출시된다면 시기적으로 맥북 프로의 수요가 잠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년 주기로 출시되는 경쟁사의 노트북과 달리 애플 실리콘 기반의 맥북은 2년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테크요즘 비티크입니다. 애플의 PC 브랜드 이름은 바로 맥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원래 풀네임은 맥킨토시였습니다. 맥킨토시 프로젝트의 최초 구상자였던 제프 레스킨이 평소 좋아하던 사과 품종이라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게 정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근본과도 같은 카테고리가 바로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트북 라인업에 해당하는 제품이 바로 맥북입니다. 그 중에서 입문형 모델이 맥북 에어인데 휴대성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 비해서 비주류 경향이 강한 맥OS가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노트북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탁월한 전성비를 자랑하는 애플 실리콘 기반의 M1 칩이 탑재되면서 호랑이의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습니다. 저 비티크 역시 영상 편집과 같은 고도의 생산성을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는 M1 Max가 탑재된 맥북 프로 16인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야수 같은 퍼포먼스를 보면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The M1 chip is by far the most powerful chip that we have ever created. M1 맥북 에어가 첫 선을 보인 건 현지 시각으로 2020년 11월 10일입니다. M1 칩의 탑재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자기기의 규칙이 완벽히 붕괴되었습니다. 노트북과 같은 휴대용 기기의 경우 성능과 휴대성 그리고 배터리 사용시간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절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성능과 휴대성 둘 다 괜찮은 노트북이 나올 수는 있었지만 배터리 사용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하물며 배터리 모드에서는 큰 폭의 성능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M1 맥북 에어는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CPU 성능 3.5배, 그래픽 성능 5배, 머신러닝 성능 9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전성비로 배터리 지속 시간은 기존 모델보다 6시간 더 많은 최대 18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배터리로만 구동해도 전원 연결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동급 윈도우 노트북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발열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설픈 냉각 시스템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도서관과 같이 정숙을 요구하는 공공장소에서도 소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렌더링과 같은 고부하 작업을 장기간 구동할 경우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건 욕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맥북 프로라는 제품이 출시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작업이나 콘텐츠 소비 위주로 사용한다면 애플 실리콘 기반의 맥북 에어의 성능은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가장 큰 단점이었던 앱 호환성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대폭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낯선 운영체제에 대한 거부감만 극복할 수 있다면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할 수 있죠.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마크 거먼이 차기 맥북 에어의 출시를 2022년 말로 연기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 실리콘 M 시리즈 칩의 업그레이드 주기는 2년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또한 맥북 프로는 2023년 전까지 14인치, 16인치 신형 모델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례를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 사실 특별하다고 할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저 비티크는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3월 이벤트 발표보다는 6월에 있는 WWDC 또는 올 하반기에 신형 맥북 에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만약 마크 거먼의 주장처럼 이루어진다면 10월 또는 11월 발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아이폰 14과 애플워치 시리즈 8이 먼저 9월에 발표되고 그 다음에 M2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 아이패드 프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라인업은 동시에 발표될 수도 있지만 별도의 행사를 가져야 한다면 M2 맥북 에어를 10월에 먼저 발표한 후 M2 아이패드 프로가 11월에 선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반대로 출시되면 아이패드가 맥북보다 먼저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하극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각 카테고리의 선을 지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애플 입장에서 그러한 모험수를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M2 맥북 에어를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애플 실리콘 M2 SoC 탑재입니다. 그래픽 코어 중심의 성능 개선과 더욱 우수한 전성비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미니 LED 기반의 레티나 리퀴드 XDR 디스플레이 적용입니다. 밝기,
명암비 등 극적인 화질 개선이 유력하며 베젤 역시 조금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맥세이프 단자입니다. USB Type-C 기반의 썬더볼트 4 단자와는 별개의 전용 충전 포트를 제공해 차별화 있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후면에서 전면으로 갈수록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테이퍼 디자인이 사라지고 위치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팽팽한 맥북 프로의 방향성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 M1 칩이 탑재된 것처럼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 풀어줄 것은 풀어주면서 명확한 금 나누기로 차별화를 하겠다는 게 애플의 속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121Hz 주사율, 프로모션 기술의 매끄러운 움직임과 HDMI, SD 카드 슬롯을 앞세운 풍부한 확장성, 그리고 6개의 스피커와 3개의 마이크는 오직 맥북 프로에만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의 이러한 금 나누기 전략은 제살 갉아먹기로 인한 순익 감소를 막고 프리미엄 수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천하의 장사꾼답게 아주 영리한 전략을 내세운 셈이죠. 하지만 입문용 모델이라고 해서 13인치만 사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소비자의 니즈에 상관없이 애플이 일방적으로 선택지를 너무 제한해 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도 5.4인치 미니를 단종하고 6.7인치 맥스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작 맥북 에어는 시대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2021년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맥북 에어 15인치를 개발 중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마크 거머는 애플이 맥북 에어의 대형 버전을 만드는 것을 고려했지만 차세대를 위해 그것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차세대가 M2 칩을 의미한다면 여전히 맥북 에어 15인치 프로젝트는 취소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루머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무려 2008년에 애플 내부 이메일을 통해 맥북 에어 15인치 출시를 고려했지만 오히려 더 작은 13인치 모델만 출시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 새로운 루머가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희망 회로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에서 공유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15인치 맥북 에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한 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석가로 잘 알려진 노스영에 따르면 약간 커진 14인치 맥북 에어와 함께 15인치 맥북 에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득실 계산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맥 PC의 점유율 확대를 통해 확고한 대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맥북 프로의 높은 매출액과 순익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루머처럼 2023년 상반기에 15인치 맥북 에어가 출시된다면 시기적으로 맥북 프로의 수요가 잠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년 주기로 출시되는 경쟁사의 노트북과 달리 애플 실리콘 기반의 맥북은 2년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지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자기 잠식을 막는 애플 특유의 출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부 모니터 연결 없이 노트북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화면이 상당히 중요한 구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M2 맥북 에어를 기다려야 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